안녕하세요. 네. 41세 3학년, 5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형부와 아주버님이 이렇게 사업상으로 만나 친해지면서 이제 남편을 소개시켜 주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고 없던 일을 말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김장때 시댁에 모였는데 형님 아가씨도 저와 말싸움이 되고 저에게 말을 놓고 선을 넘는 욕설을 하셔서 그날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왜 그런 말들을 했냐고 물으면 인정보다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치유하기가 아직 힘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생긴 문제예요. 세상은 늘 그래요. 내 보는 앞에서 욕하는 게 나아요? 안 보는 앞에서 욕하는 게 나아요? 아니 욕을 안 하면 좋은데 욕을 한다면 욕을 할 수밖에 없다면 보는 앞에서 하는 게 나아요? 안 보는 앞에서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아껴서 지금 안 보는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 욕도 내 앉으면 해야 안 해요? 또 다음 대통령 될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일부 앉으면 계속 또 욕해야 안 해요? 욕하잖아. 그런데 욕을 안 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안 하면 좋은 건 다 알지만은 현실은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되게 격하면 대놓고 욕을 해요. 앞에서. 근데 보통 사람은 대놓고 욕하는 게 욕하고 싶어도 굉장히 강심장 아니면 대놓고 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안 보는 데서 뒤에서 욕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욕하는 거는 역사가 5,000년이 넘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생각해야 돼. 앞에서 욕 안 하고 뒤에서 욕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나를 배려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뒤에서 욕을 하나? 그 사람들은 이래요. 뒤에서 욕할 바에 앞에서 하지. 앞에서는 존말 해놓고 왜 뒤에서 욕을 하나? 근데 정말 앞에서 욕을 하면 견딜까 못 견딜까? 못 견뎌요. 그런데 앞에서 욕을 안 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 건 별이었어요. 스님이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스님한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거나 스님이 나가는데 가로막고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이러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끝난 뒤에 마음 나누게 할 때 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가서 댓글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스님을 배려해서 그래요? 배려 안 해서 그래요?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게 최선의 세상은 아니잖아. 이 최선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차선도 아니고 뭐다? 작은 수준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의 최선의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스님이 그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 인간이 없는데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니까 이 부작용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조금만 눈을 낮춰가 차선 수준에서 보면 어때요? 재능 있는 인재가 많나 안 많나?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나누어서 협의해서 한다면 대한민국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 현실에 없으니까
현실에서 성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 권력을 아무리 줘도 다 자비심으로 다스린다. 이러면 헌법 개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에게 국가 위기에 처할 때는 막강한 파워를 줬어요. 우리보다 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그 극한 상황에 하면 그걸 잘 안 썼어요. 지금까지 해오듯이 의회하고 협의해가 어려운 게 있으면 항상 의회가 다 쓰고 정부가 소수면 어때요? 의회 지도자들 불러가 나는 이래 하고 싶지만은 반대를 하면 타협을 해가 적절하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딱 되니까 모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은 어때요? 비상시 권한을 다 동원해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는 거 보면 저게 왕보다도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 행정부도 없잖아, 행정부도. 그냥 혼자서 다 하잖아요. 이게 합의해가 뭐 하는 게 보이더나? 너한테 물어보는 게 보이더나? 그냥 막 트위터로 막 임명을 해버리고 트위터로 잘라버리고 막 그냥 다 해버리잖아. 결정도 기분 나쁘다고 막 갑자기 세고 관세를 막 25% 올려버리잖아. 상대가 거기에 올린다고 막 그 다음날 막 40%를 또 올려버리고 이러잖아. 그건 무슨 애 장난도 아니잖아. 이게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그냥 개인 감정대로 막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막 안 판다 가라 이러고 막 그래도 사겠다 그러니까 닌 그럼 2배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 개인 가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필요해서 사러 갔지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이런 게 용납이 되잖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뭐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깡패가 칼을 휘둘러도 잘못 건드렸다면 맞을까 싶으니까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없이 저래봐라. 대박 난리 나지. 자, 그래서 저런 것도 어때요? 저런 사람이 나타날 거를 전제로 하면 권한을 저렇게 많이 주면 되나 안 되나?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아직 미국도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문화된 실제로 법령이 있어도 그 법이 사용된 적이 거의 없는 법을 다 끄집어내가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걸 저는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비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가 있을 때 북미 관계를 어떻게 좀 못 풀까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뛰어나면 시스템 부족해도 괜찮고 사람이 좀 부족하면 뭘 잘해야 된다? 시스템을 좀 잘 짜놓으면 그게 보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사람만 착한다고 다 되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이래. 그건 최선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현실이 최선의 세계가 아니잖아. 그럼 최선이 없으면 누굴 찍어야 된다? 차선을 찍어야 돼. 차선도 없어. 그럼 투표를 안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 되나? 근데 이때 대부분 다 기권을 해버립니다. 찍을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두 종류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되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이 사람이 되면 손실이 생기지만 이것보다는 덜 생길 것 같아. 주식을 사가 이익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산 가격보다 밑에 떨어졌어. 손해를 보게 생겼어. 그런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8,000원이야. 나눠오면 5,000원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여러 가지로 봐가. 그럼 지금 2,000원 손해보고 파는 게 낫나 안 파는 게 낫나? 파는 게 나. 이걸 손절매라 그래.
그러니까 손에 덜 나는 쪽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뭘 선택한다? 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잘할 거라고 선택했나? 못할 줄 알고 선택했나? 못할 줄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떡해? 이익을 보는 길은 없어. 현실에서는 손에 많이 나는 것과 적게 나는 것 두 개밖에 없다면 현명한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된다? 여기 선택 안 하는 방법이 있어. 기권해도 되고. 못할 거 뻔히 알아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덜 난다. 이거보다 이게 잘한다가 아니라 손해가 덜 난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 가족 관계에서 떠나버리면 돼. 만나지도 않고 관계도 끊어버리면 되는데 자기들은 그 관계에서 소개받아 결혼도 했잖아. 또 먹고 사는 직업도 하면 내가 얘기 들어보니 그 관계 어디 언저리에서 먹고 사는 것 같거든. 그럼 그런 주제에 무슨 말이 그래 많아. 그만둬버리면 돼. 근데 지금 내가 그만둘 형편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 그런데 그만둘 형편이 안 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욕을 한다. 그럼 마치 그만둘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병원 치료를 더 받는 게 좋다는 거야.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뒤에 욕하는 게 낫다. 당신 뒤에서 욕했지. 뒤에서 욕한 사람한테 당신 뒤에서 욕했지 이러면 내 욕했다 이럴 사람이 있나 없나. 내 욕했다 이러려면 뒤에서 욕할까 앞에 대놓고 할까. 대놓고 하지. 스님한테 어디 댓글 달아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스님이 전화해가 내 욕했다 뭐 이러면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벌스님이 무기명으로 할 때는 자기가 대놓고 할 생각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런 사람한테 물으면 안 했다 그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대놓고 욕한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뒤에서 한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이 관계가 안 좋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끊으면 돼. 지금 그 관계에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못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가족이라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뭐 가족이라는 게 가족으로 못 가놨나?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면 총 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다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야. 가족 간에 만나는 게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가족 간에 만나고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고 이익이다. 그러면 욕 좀 얻어먹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만나가 이익이 1,000원이고 만나서 욕 얻어먹는 게 손해고 500이면 500 남으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경제적인 거 이익 같은 거 별로 안 따져도 이런 걸 아는데 너는 맨날 그런 걸 따지면서 왜 이것도 모르나?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가는 이유는 싫은 거는 맞지만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 욕을 하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는 뭘까? 아직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이익이가 손해가? 이익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남편 욕을 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스님 눈도 깜짝 안 해. 스님이 생각할 때는 아직 뜯어먹을 게 있구나 이렇게 써요. 근데 손실이 훨씬 많다. 그럼 스님한테 와서 의논할까? 지가 결정해버릴까? 지가 결정해. 스님한테 와서 의논한다는 거는 아직도 이익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님이 막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결혼했으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 줄 착각하잖아. 바로 나한테 와서 물으면 아직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러지. 스님이 야 이혼해라. 막 남편 나쁜 것만 얘기하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스님이 그런 얘기 다 듣고도 막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 듣는 과정에서 보면 불만이 있지만 아직도 이익이다. 이걸 나한테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살아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라 이러면 스님이 말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불만 있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래. 근데 남편이 그래 나쁘면 헤어져라. 이러면 이 사람 내 말 듣고 헤어질까 못 헤어질까? 못 헤어져. 그럼 스님 말 안 들으니까 다음에 스님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스님이 바보같이 보이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결론은 큰 문제 아니다. 그런 것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건 자기가 정신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누가 욕을 하고 이걸 관계를 맺어야 되냐 안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소위 이상적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 자기 이 마음 수준이 지금 안 된다.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논하지 말고 세상 사람 다 어떠냐 그런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투덜투덜 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지금 투덜투덜하면서 살 수준이 지금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정신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말하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약하다? 면역력이 약하다. 세균 문제가 아니고 내 면역력이 약하니까 내 면역력을 좀 보강하는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아닌 제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 신나서 하다가 조금이라도 싫은 마음이 들면 이제 그때는 싫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여서 그만둡니다. 21살 때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가겠다고 간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꿈이 엄청 컸습니다. 영어 배우고 일하고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막상 가니까 무섭고 불안해서 열흘 만에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또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도전했다가 가서 또 이번에는 혼자서 밥 해 먹고 막 일자리 거기 구하고 이런 거 못하게 했어서 또 그만두고 이렇게 처음에는 큰 포부를 갖고 도전했다가 다 각기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게 많습니다. 도전은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끝맺음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스스로를 조금 잘 못 믿겠어서 이게 뭘 하려고 하다가도 또 하다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주변 사람들 의견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좋다 하면 저게 좋은 것 같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저게 좋다 하면 또 저게 좋은 것 같고 줏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갈팡질팡하고 주변에서는 저보고 철이 없어서 그렇다, 절실하지가 않아서 그렇다, 어리고 늑대서 그렇다 이렇게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저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라서 나이가 좀 들었으면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젊은이라서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질환이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질환이야.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고 마음이 좀 안정되는 약을 먹고 이렇게 좀 진정하는 게 필요하다.
딴 거 뭐 100만 번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뭐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간다,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꿈을 실현하고 거기서 정착을 해가 살아라고 그 나라가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게 아니야. 자기가 혼자 그렇게 공상을 하고 환상을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냥 와서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좀 구경하다 가라 이 얘기야. 그 제도 자체가 거기 뭐 이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정착해라, 뭐 꿈을 실현해라 이렇게 해서 그 제도가 마련된 게 아니야. 그냥 놀러 왔다 가라. 근데 관광은 아니고 젊은이들이니까 연령을 제한하잖아. 와서 보통 관광 오면 일하도록 하나 못 하도록 하나. 못 하도록 하는데 너는 젊은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와서 막 아르바이트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 허용해 주겠다. 이거밖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근데 자기가 뭐 그거 가지고 뭐 꿈을 실현하고 정착을 하고 이거 환상이지. 그걸 헛된 생각을 하고 가니까 현실이 안 맞지. 그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을 잘못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건 아무 문제도 없어. 네가 그런 환상,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좀 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도 또 괜찮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니? 그래도 캐나다 구경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일본 구경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하고 왔잖아.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거야. 거 가서 꿈을 실현 못한 건 애초에 그는 실현될 수가 없는 데를 너가 생각한 거고, 그래 헛된 꿈이라도 꿨으니까 캐나다 구경이라도 했네. 헛된 꿈이라도 꿨으니까 일본 구경이라도 했네. 헛된 꿈이라도 꿨으니까 내가 밥에 먹고 뭐하고 일자리 구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네. 이런 게 좀 반성이 되면 그것도 큰 학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손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좀 허황한 사람이구나. 허황한. 머릿속에서 그냥 혼자서 꿈꾸고 다니구나. 앞으로 그런 허황한 생각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각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자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덕택에 허황한 꿈을 꾼 덕택에 구경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빼고 다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꾸 부모님은 제가 문제라고 정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 그러잖아.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딴 건 없어. 내가 찔쩍찔쩍 거니까 자꾸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뭐 관절에 뭐 이상이 있든지 인대가 늘어났든지 뼈에 금이 갔든지 그럼 뭐 기부스를 하든지 치료받으면 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거야. 병원도 3년 다녀서 치료 받아서 이제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뭐 병원에 다닐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결과가 그 정도면 아직 좀 더 다녀야 될 수준이야. 지금 자기 하는 얘기, 자기 얘기만 들어보면 한 번 더 가서 내가 이러고 다녔는데 괜찮겠냐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좀 허황되지만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을 수준, 경계, 그거는 안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내 성향이 이렇다는 걸 알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헛된 꿈을 좀 덜 꾸면 되지. 헛된 꿈은 어떻게 안 꿔요? 자기가 꿈은 헛된 꿈이라는 걸 알면 되지. 내가 만약에 갑자기 막 아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자기가 네 이거 헛된 꿈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가서 내가 막 뭘 해보겠다 이러면 그건 헛된 꿈이야. 그냥 호주 가서 놀다가 오너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면 되고, 직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 헛된 꿈이야. 그냥 저 아르바이트나 좀 해봐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좀 더 하고 해보고 좀 더 하면 좀 더 해보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가게를 내면 처음부터 헛된 꿈을 꾸면 어떠냐, 막 좋은데, 위치 좋은 데다가 막 가게를 내가 몇 년에 돈을 얼마 벌겠다 이러면 헛된 꿈이라는 거야. 그런 것이 하고 싶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빵가게를 내고 싶다 그러면 빵집에 가서 우선 종업원으로 일을 해야 된대. 한 열흘 다니다 때려치 아프면 그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을 다녔어. 1년을 다녔으면 이거 어때요? 의지는 좀 있다고 봐야 되나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 돼. 그럼 한 1년 다녀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빵도 잘 만들어야 돼. 종업원 관리도 잘해야 돼. 가게 위치도 좋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게 돼야 되네.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가 구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빵가게 내면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빵 만드는 사람도 사귀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사귀고 그 다음에 소비자 성향도 알고 또 자원을 공급해주는 뭐 빵이나 밀가루 공급해주는 사람도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빵집 열어도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월급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한 3년 더 일해본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한테 맡겨.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듯이 일을 하면 좀 넘겨줄까 안 넘겨줄까? 넘겨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못 믿어서 남편이고 아이고 자식이고 못 믿어서 이 관리권을 못 넘기지. 믿을 수만 있으면 넘길까 안 넘길까? 넘겨. 믿을 수만 있으면 넘겨주고 딴 일 좀 하지. 여행도 가고. 못 믿어가 다 뭉쳐쥐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 일처럼 하게 되면 나한테 뭘 맡긴다 이 말이야. 회계를 보라든지, 뭐 돈 관리를 하라든지, 종업원을 관리하라든지, 뭘 맡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때요? 업무 파악이 더 되나 덜 되나? 더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인인 것처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게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조그마한 가게를 열든지 이 집 거를 인수를 하든지 자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허황한 게 아니다 이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를 밟아서 착실하게 하는 거고 그냥 누구 집에 가게 잘 된다. 누가 주식에가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주식 산다. 나도 코인 산다. 이게 허황한 거라는 거야. 주식에 돈 버는 사람이 많겠어? 잃는 사람이 많겠어? 10명에 9명은 다 잃어. 근데 내가 들리는 건 한 명 내 친구 중에 이 10명 잃은 사람은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왜 부끄러워서 말 못해. 딴 사람만 막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복권 사면 안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걸린 사람이 많을까. 걸린 사람한테 신문에 기사 난 거는 몇십억 걸린 사람만 나나 안 걸린 사람이 나나. 걸린 사람만 나니까 우리의 사고는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하고 자기하고가 일치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나도 사면 그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착각이. 그래서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괜찮아. 스님 사지 마라 소리 안 하잖아. 왜? 돈 있으면 좀 보태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한테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 모여가 그 사람한테 갈까? 누가 따로 돈 내주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이뤄줘야 그게 한테 모여가 우리가 만 원 내더라도 만 원이 100만 원이 모이면 어때요? 100억이 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이뤄줘야 직원도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배 아프게 생각하지 마. 라스베가스 가서 뭐 오락해가 이뤄줘야 그 도시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다 따오가 버리면 그 도시가 번성하나 망하나? 망하지. 그러니까 노는 건 돈을 주고 놀잖아. 돈을 주고 일하면 논다 그러고 돈을 받고 일하면 뭐 한다? 노동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돈을 주고 논다. 준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허황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허황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어떤 뭘 하고 싶다 한데 자기는 하고 싶은 거에 허황한 게 붙는다 이 말이에요. 주식을 하면 잃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주식에가 딸 거다 이게 허황하다 이 말이야. 주식을 할 때 처음부터 잃을 걸 생각하고 내가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만 읽어야지 이렇게 하고 해봐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잘 안 이루어져 그게. 그래 좀 오래 하게 돼. 아시겠어요? 팍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꼭 떨어져도 팍 안 떨어지고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만 떨어지니까 얼마밖에 손해 안 난다. 20만 원밖에 손해가 안 나는 거. 60만 원, 80만 원이 남으니까 또 갖다 투자를 해. 빨리 없어져야 그만둘 텐데 이 또 안 없어져. 없어져라 하면 안 없어지고 불어라 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주식 투자 이럴 확률이 높아. 그럼 주식을 투자하면 딸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수조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워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 딸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여기 아주 위험하지만은 대박이 칠 수 있는 데도 투자를 하고 안전한 데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다 조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대박 치면 다른 데 좀 덜 먹어도 되고 여기 쪽박 차면 다른 데 있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늘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엄청난 전문가가 밑에 수십 명이 붙고 거긴 또 엄청난 정보가 준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야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어때요? 이렇게 올라 버리잖아. 그지? 3개월 유예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25% 때린다 이러면 팍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 트럼프하고 친한 사람들 정보를 좀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럼 안 받아도 저 사람 가까이 있는 성질 잘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 한 10년 같이 살아보면 알까 모를까? 제가 팍 때리면 언제쯤 풀 거다. 며칠 못 가 풀 거다. 이런 거 다 알면 그 마차가 사면 돼. 지금 주식 투자하면 돈 벌기 쉬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경제가 잘 되고 못 되고 관계없어. 사람 말 한마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럼 그런 거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적고 여러분들은 무슨 정보가 있어? 아무 정보도 없잖아. 그 신문에 나오는 정보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증권회사 사람들이 살아 그러면 다 따라 사겠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팔까 안 팔까? 팔아버리겠지. 왜? 좀 있으면 떨어질 거니까. 떨어졌다고 막 울고 자살하고 막 주식 막 불에 찌르고 이러면 좀 있으면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르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이 그만큼 안 크다는 거예요. 오를 때 따라가면서 사고 내릴 때 갖다 팔지. 내릴 때 팍 사버리고 오를 때 팍 팔아버리고 이런 못하잖아. 왜?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 하루만 더 하면 더 오르고 하루 더 하면 더 오르면 거기에 눈이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해봤자 안 돼. 배짱도 없지, 돈도 없지, 정보도 없지. 그 여행을 어떻게 해가 조금 먹은 거 그거 갖고 선전하는 거 듣고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놀이로 그냥 읽을 걸 생각하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딸 걸 생각하면 그건 허황된 거야, 허황된 거. 재테크 좋아하네, 그냥 노름이야. 재테크라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까? 노름이라 그러면 아까운 저축한 돈 갖다 집어넣겠나 안 넣겠나? 안 넣겠지. 그러니까 재테크라고 이름을 붙여가 얘기해야 자꾸 개인 돈을 뽑아가지고 집어넣지. 세상이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세상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보면서 살아야지. 세상이 그렇게 뭐 너가 생각하듯이 마음이 착하면 다 잘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나? 스님이 늘 얘기하잖아. 착한 사람이 물고기 잘 잡을까? 그물 좋은 사람이 물고기 잘 잡을까? 고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물 떠 있는 사람이 잘 잡을까? 착한 사람이 잘 잡을까? 어제 저녁에 딴 여자하고 잤다고 그물 좋은 사람이 고기 못 잡을까? 지 부인만 밤에 잤다고 오늘 아침 고기가 잘 잡힐까? 그러니까 이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 착한 거는 착한 것대로의 가치가 있고 고기 잡는 거는 고기 잡는 대로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아무 무관한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8년이 된 중국 동포입니다. 네, 제 또래 많은 분들이 있을 만한 고충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국적이 중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상의 땅이자 살고 있는 여기에 더 정이 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살다 보면 또 외국인인 만큼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듯한 말 못할 애매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정체성이 뭔지,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해 연연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생겼다. 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갖는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국적이 중국인데. 중국 가서는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사람들인 걸 다 누리고 싶어. 자기는 민족적으로 한국 민족인, 조선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자기가 마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어. 그러면 영어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돼가 강의를 하든 학생이 돼가 공부를 할 때 미국 사람처럼 발음이나 이런 영어가 능통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자, 그럼 한국에 돌아왔어. 그러면 한국 자기 친구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국말이 한국에 쭉 살던 사람만큼 유창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면 나는 영어도 확실히 못하고 한국말도 확실히 못하고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평생 미국 살은 사람보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갔으니까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영어를 내가 미국 사람 평생 살은 사람보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 하면 미국 사는 사람 이건 바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바보 취급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내가 미국 가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쭉 한국 사람과처럼 한국말을 하겠다 그러면 한국에 쭉 살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바보 아니에요. 남을 바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살았다면 한국말은 한국 사람보다 못할 거고 영어는 미국 사람보다 못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부족하냐 그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보다 내가 한국말 잘하나 못하나? 잘해. 한국 사람보다 내가 영어 잘하나 못하나? 잘해. 왜 이건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보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람보다 한국말도 잘하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정체성에다가 나를 바꾸려.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에다가 견주어가 난 한국말을 못한다. 미국 사람 정체성에다가 견주어가 나를 갖다 붙여가 나는 미국 사람보다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은 사람이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안다.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중국 국적을 가지만은 민족이 무슨 민족이다? 조선족이다. 즉 한국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한족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마다 내가 중국 시민권을 갖고 조선족 민족인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기가 쉬울까? 중국 사람이 쉬울까? 조선족이 쉽겠지.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도 어때요? 교감도 되잖아. 그지? 이 장점이 있잖아. 내가 중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뭐 20년, 30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한국 국적 갖고 중국에 가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하고 내가 중국에서 살고 비교하면 누가 유리하다? 내가 유리하지.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국적 갖고 있으니까 같은 조선족이라도 북한 출신이나 남한 출신보다는 어느 출신이 더 유리하다? 중국 출신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은 그런 유리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인이라는 그것의 정체성을 이렇게 안 보고 한국 사람보다 내가 불리하다. 중국 가면 중국 사람보다 불리하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점보다는 아쉬웠던 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국적을 바꾸면 되고 중국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러면 민족을 뭐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민족을 바꿔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족을 그냥 바꿔버리면 돼. 한족을. 근데 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옛날에는 그게 좋아. 일본 살려면 일본 국적을 바꿔야지. 한국 국적 갖고 있으면 일본에서 차별이 많아. 근데 요즘은 한류가 불과하니까 한국 국적 갖고 있어도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아. 그래서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옛날에는 이미그레이션 카드 그거 한번 봐라. 너 어디서 태어났니? 너 지금 어디서 사니? 너 국적이 뭐니? 이런 거 물을 때 나는 이것도 코리아, 이것도 코리아, 이것도 코리아. 이걸 뭐 때문에 세 번 묻나 이거야. 쓸데없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나 안 늘어나? 늘어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국적은 미국 시민권이고 살기는 중국 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적어야 되는 거야. 네 국적은 뭘로 돼 있고 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고 네 현재 살기는 어디서 사느냐. 아직은 태어난 곳에서 국적도 가지고 살기도 거기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가도 다 유리하고 저기 가도 다 유리하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위치를 바꿨을 때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정체성이다 나를 갖다 끼 맞추지 말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게 이중 국적 또는 뭐 이런 거죠.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불교인이 됐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인이 됐거나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됐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문화에서 태어났는데 불교 신자가 됐을 때 그냥 개종을 해가 불교 신자가 돼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 부디스트라고 그래. 코리안 아메리칸 하듯이 크리스찬 부디스트라고 그래. 나는 종교는 뭐고 세례는 가톨릭에서 받았고 현재 지금 나는 활동을 어디서 한다? 불교에서 공부는 뭘로 한다? 불법을 공부한다.
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이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다 갖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찬 부디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날 절에 가도 되나 안 되나? 되고 기독교 가족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뭐다? 부디스트니까 모든 이런 관점, 이 진리를 추구하는 건 다 불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어때요? 네가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하나를 선택해라. 네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교류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돼. 이중국적 허용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65세 넘으면 뭐 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 이거 허용해 주기가 우리는 어려운 게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이 군대 의무 입대 때문에 그런 거. 그럼 뭐 미국 가가지고 군대는 안 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세금은 미국에다 내고 혜택은 어디 와서 받는다? 한국에 와서 받는 거. 지금 65세 이상이 지금 대부분 그래. 전부 지금까지 세금하고 이런 건 다 미국에다 내놓고 의료비가 한국에 사니까 65세 넘으면 요즘 미국에 나이 든 사람은 치료받으러 전부 어디로 온다? 전부 한국으로 와. 여는 재산이 없고 미국에 재산이 있으니까 여는 보험료를 뭐밖에 안 낸다? 조금밖에 안 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혜택은 다 받는 거예요. 이래도 할 수 없어 그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에 국적을 두고 이제 저런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보험료 내면 이제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미워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이제 이런 사람을 욕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와가지고 의료보험 돈 조금 내고 의료보험 혜택 받는다고 막 지금 혐중 분위기가 약간 좀 있잖아 또. 이런 사람 막 그 보면 또 욕하는 사람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시스템이든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 100만 원 이하의 정부 지원을 한다. 그러면 50만 원 받는 사람 지원 받아야 된다.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이의 안 제기 안 합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 안 준다. 이것도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합니다. 근데 100만 원 선이 걸린 사람은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냐고 생각해요. 나는 101만 원 받아서 못 받았는데 쟤는 99만 원 받아가 받는데 쟤는 집이 우리 집보다 커. 아시겠어요? 그게 또 가족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더 가난한데 왜 쟤는 받고 나는 못 받나. 요 경계 지점에 가면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20세에 뭘 끊었다. 그러면 19세, 뭐 쟤는 애는 똑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끊을 수가 없는 거를 끊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지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끊어서 우리가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거는 늘 인생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작은 범위 안에서의 모순은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얘기하듯이 뒤에서도 욕 안 하면 좋나 안 좋나? 좋지. 근데 인간들 수준이 그만큼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인간한테 자꾸 그렇게 욕하면 어떡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이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다 못하잖아. 그래서 그래도 앞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